신입사원 때 제가 경력직 자리에 면접을 봤었는데 잠깐만요. 지원을 할 수 있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네요? 커리어적으로는 현재 부서에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레벨이 없다 정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어떤 기회건 이제 도전이건 간에 일단 한번 익스큐전 한번 해봐라. 우리 수강생 너무 멋지잖아.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인구올해는 2022년에 오셔서 벌써 3년차 수강생이 되셨어요. 나스닥 100대 기업인 바이오테크 회사 암젠에서 비즈니스 익세큐티브로 조기 승진을 하셔서 멋지게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김인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 이름은 김인혜고요. 저는 현재 암젠코리아라는 외국계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암젠이라는 회사의 베이스는 사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회사로서 좀 혁신을 기반으로 암이라든지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좀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을 주도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회사 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세일즈 파트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골다공증을 치료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좀 새로운 정보나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새로운 논문들을 좀 업데이트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심포지움이라든지 설명회 등을 좀 어레인지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회사의 전략을 테리토리 내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가 이 테리토리 내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예산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방향 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매니지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되게 바운더리가 넓으신 것 같아요. 이제 남들에 비해서 되게 빠른 승진을 하셨잖아요. Executive Biopharmaceutical Representative라는 이 명칭이 좀 어떤 커리어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커리어적으로는 현재 부서에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레벨이 없다 정도? 이제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계속해서 제가 발전을 해야 되고 디벨롭을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는 더 이상 올라갈 레벨은 없고 많은 외국계에서는 일정 밴더라든지 레벨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또한 레벨 3, 4, 5, 6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4에서 5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으로 말하면 10년 차 만에 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조기 프로모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강생 너무 멋지잖아. 프로모션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회사 내에 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미팅도 따로 하게 되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회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리더십 팀과 팀원 사이에 좀 브리칭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난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지역 내에 있게 된다면 피플 매니저로서의 꿈을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승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회사 취업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커리어 쌓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나에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 20대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대학생 때는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스펙의 한 줄을 적겠다라는 이제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토플을 준비해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한 10개월 정도 다녀온 경험 또한 있습니다. 대외활동, 교환학생도 해봤지만 취준생으로서 커리어를 좀 얕게 남아 쌓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및 제품 설문조사 사업부에서 인턴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턴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면 이 업무가 나와 핏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건물 내에서 제가 일하는 것보다는 두 발로 좀 열심히 뛰면서 제가 스스로 뭔가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그 당시에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뭐 20번씩 정수기나 뭐 이렇게 캔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피스에서 앉아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의 업무는 저와는 어쩌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조금 즐거울까를 많이 떠올리려고 했던 것 같고, 이 인턴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업무 최전선에 있는 좀 영업부 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후로는 영업 관리, 영업 지원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 중에서 외국계 회사에 이제 지원하기로 결심한 계기랑 또 준비 과정에서 중요했던 요소들. 계기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3가지는 모두 기업 문화에 조금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회사가 인정해주고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문화가 굉장히 저에게는 임프레시브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제 이전의 프로파일을 중시 여긴다기보다는 나이, 혈연,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굉장히 실력주의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기업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잘 포커스해서 면접에 잘 녹아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는 외국계 회사들은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맞더라고요. 실제로 리더십팀, 전무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전무님께 원원원 미팅을 요청해가지고 제 커리어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다든지, 리더십 팀들과도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서 외국계 회사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회사를 오시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바로 저 직전 회사도 이제 미국의 베이스 기반을 한 외국계 제약회사였는데요. 이 암젠코리아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다라고 저희 고객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직에 있는 분을 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또 연락을 드려서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암젠코리아라는 회사를 간다면 어떤 역량을 더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니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암젠코리아라는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운 좋게도 한 번만에 합격을 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문자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공이 되거든요. 공 들이신 거예요. 우리 이내님이 용기 내셔서 그 스텝을 딱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꿀팁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링크드인이든 정말 여러 매체들이 많으니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리 이내님께서 되게 많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를 하실 때 꿀팁들이 있다면? 신입사원 때 지원할 때 제가 경력직 자리에 면접을 봤었는데 잠깐만요. 지원을 할 수 있더라고요. 피플앤잡에 이렇게 잡 포스팅이 떴었는데 일단은 지원해보자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많은 경력직들을 면접 보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네요. 신입사원 때는 사실 이 패기와 열정의 크기를 조금 잘 드러나게 면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자유롭게 자신있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좀 캐파시티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 면접을 보실 때는 나는 굉장히 당당하게 내 의견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잘 녹여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브랜딩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나만의 아이덴티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다 중고 신입 뽑는다, 뭐 이직 경력직만 뽑는다 하지만 한번 파이팅 해보시는 걸로, 우리 신입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럼 경력직, 이직 이 내용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신입과 경력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이 패기라면 경력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후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어서 커리어 포트폴리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력직을 이제 채용할 때는 확실히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실 때는 현재 떠있는 잡 오프닝의 직무를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랑 KPI 항목을 어떻게 좀 잘 이끌어왔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매년마다 퍼포먼스 리뷰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짧게나마 그 CV에 좀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팀 사람들과 색깔이 얼마나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팀 색깔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면접을 갔었던 것 같건데, 그러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러한 부분도 좀 잘 캐치를 하셔서 지원을 하신다면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보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얻으셨어요? 피플앤잡이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정보 좀 파악했던 것 같고, 또한 현직자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도 어떤 회사가 곧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경력이건 신입이건 간에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직자가 주변에 없다면 링크드인을 통해서라도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본다든지 정보를 미리 좀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고 연락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링크드인을 조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영문 이력서 그리고 영문 CV 커버레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느 분께 좀 첨삭을 받아볼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했었거든요. 인고에 보니까 링크드인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라이팅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아니고요, 내돈내산 맞아, 인골에서 거쳐간 무수히 많은 실패들과 고난들이 엮여져서 결국 에센스가 남은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해보시면 결국에 나한테 답장이 돌아오는 그런 메일을 받고 뭐 커피챗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약간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하기까지의 도전 중에서 가장 큰 좀 힘든 부분은 어떤 거였고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제가 외국계 제약회사부터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 업계에 대한 이제 두려움으로 제가 사실 지원을 주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조금 깨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입사를 했던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던 것 같고, 사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와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를 경험해 보려고 부딪혀보는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서, 항상 어떤 기회건 도전이건 간에 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익스큐전 한번 해봐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이내님스러운 멋진 조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외국계 하면 영어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영어 잘 하셨는지. 이 영어 공부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평생 같이 가야 될 웨이트 같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막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대학교 이전에는 입시 영어를 했었잖아요. 문법은 알지만 말로 어떻게 두려움, 피하고 싶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대학교 때는 교환학생을 갔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을 굉장히 향상시켜준다라기보다는 타 국적을 가진 친구들, 직장 동료를 만나건 간에 두려움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계 또 회사에 들어가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기보다는 필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가서는 업무에 시달려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대학교에 있는 이제 외국인 친구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대1로 시간을 내가지고 퇴근 후에 영어 회화를 한다든지, 회사 프로그램 지원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영어 회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세상에서의 이 영어는 또 조금 다른데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
것들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자투리 시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이제 수강하고 있는데, 인골 내에서 비즈니스 잉글리시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을 제가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잉글리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튜터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연자분들이 심포지움 같은데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 혹은 오프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인골 튜터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잘 하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롤플레이를 조금 해봅니다. 롤플레이를 조금 진행해 본다면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익숙한 환경을 미리 이제 세팅해놓고 심포지움에 이제 참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뽕빼십니다. 정말 레버리지의 입장 정말 멋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시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수업 들으시는 이 평생 교육의 상징인 멋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기 승진의 성과.